오송 참사 현장에 추모 현판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충청북도가 현판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촌 지역이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가운데 혁신도시가 있는 음성과 진천은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궁평 2 지하차도에 오송 참사 추모 현판 설치 요구도 있습니다만 이 참사 현장에 추모 현판을 세우는 것이 혐오 시설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들로 이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판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인간된 도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두 입장 사이에서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참사가 벌어진 궁평 2 지하차도입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추모 현판 설치가 추진됐습니다. 지하차도 양방향 출입구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담은 가로 6m, 세로 30cm 크기의 현판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하루 전날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며 설치를 돌연 취소했고 이후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자 주민 반대가 있다며 차일피일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참사 현장에 추모 현판을 세우면 혐오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며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추모 현판 설치를 강행한다면 유성 페인트로 지워버리겠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많은 차가 다니는 그 현판 그 터널 위에다가 이런 좀 혐오스러운 이런 문구를 달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오송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안 좋다. 하지만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인 다른 오송 주민들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상징이라며 추모 현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만 반대할 뿐 대다수 주민들이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는 건데 1,14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까지 제출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오송이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달이 흘렀지만 충청북도는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도로법 조항을 들어 주민들 의견이 하나로 조율되어야 현판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의견 수렴도 하지 않다가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제작까지 마친 현판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을 세 차례 만났지만 설득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완강하셔서 이야기가 잘 진행이 좀 안 되네요. 유가족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 좀 드린 다음에 방향을 다시 잡든지 아니면 정리를 좀 추모 현판조차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충청북도를 보면서 유가족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연기 통보를 받았고 어떤 지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어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오송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공식 사과하고 2차 가해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자는 것을 혐오 시설처럼 여기는 건 역시 유가족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이 오는 21일까지 충청북도와 10개 시군에서도 실시됩니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는 이번 연습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는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합동훈련이 진행되며 내일 오후 2시에는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훈련이 시행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군 지역은 소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25% 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행정구역 승격을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음성군과 진천군인데요. 현재 논의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호재까지 겹치면서 당초 두 군의 통합시 출범 논의는 잠잠해졌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 대소면 인구는 19,000명, 1년 새 4,000명, 25%가 넘는 기록적인 인구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읍승격 기준 인구 2만 명도 빠르게 달성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변화입니다. 5월 말에 18,000명, 그리고 7월 말에는 19,000명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월 안에는 인구 2만 명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천 세대에 달하는 주택 공급으로 이례적인 인구 급증 효과를 보자 음성군은 대소읍 승격 추진위를 발족하고 올해 안에 읍승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전입 인구도 읍면 승격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충북 군 지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음성군은 독자 시승격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소가 읍으로 승격하게 되면은 세 번째가 되고 이어서 맹동면이 읍으로 승격할 경우에 인구 15만을 넘겨서 우리 음성시가 완성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함께 충북 혁신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이웃 진천군도 인구 증가로 2030년 독자적인 시승격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은 두 지자체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쯤 이전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 30개 유치를 목표하는 충북에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클러스터 용지 5개 필지, 약 30만 제곱미터가 남아있어 입주 후보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음성진천 통합시를 출범하자는 민간 주도의 제안은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지만 이후 공식 협의체나 주민 공론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최근 증평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증평군 의회가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증평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5일 대규모 단수 사태로 18,0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고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영업 손실을 봤다며 수자원공사가 원인 규명을 통해 영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증평군이 적극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온라인 사전 입력이 확대돼 원서를 쓸 때도 주의할 점이 많다는데요. 이 사회탐구 과목에 이과생들이 몰려 막판까지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수능 원서 접수를 앞두고 충북교육청의 졸업생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입력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수수료까지 납부했더라도 군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졸업생은 출신 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와 다른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등은 주소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최종 접수처에 가서 접수를 확인받고 그리고 접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모든 원서 접수 절차가 끝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최대 변수인 이른바 사탐론, 사회탐구 과목에 이과생들이 몰리는 현상은 원서 접수에서 그대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특히 원서 마감인 다음 달 5일 이틀 전에 마지막 모의평가가 치러지는 만큼 일부 학생들의 경우 원서 제출 직전까지 선택 과목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찌감치 과목을 바꾸고 준비해온 학생들이 많아 9월 모의평가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막판에 과목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시 담당 교사들은 조언합니다. 9월 모의고사 후에 탐구 과목을 바꾼다라면 기존에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갭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을 믿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교의 필수 선택 과목 등을 원서 접수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 8일부터 바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과학탐구 지정을 완화하는 추세지만 완화된 학교로 학생들이 몰릴 수 있어 지원 전략 수립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수시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차례에 걸쳐 수시 모의 면접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호화연수와 관련해 교비 유용 의혹을 받는 충북도립대 교수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립대 등에 따르면 해당 교수들은 최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심사위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원이 불복할 경우 심사하는 기구로 이들이 받은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교비 유용 의혹을 받는 김용수 전 총장과 이들 교수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말에 대해 일부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과 진보시민단체 또 대통령실까지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김형석 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단상에 올라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형석 관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합니다.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단 말입니까?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정부에 김형석 관장의 해임을 건의한 가운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임이나 또는 파면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 직접 가서 끌어내려야 한다. 대통령실은 임기제인 김형석 관장의 거취에 말을 아끼면서도 김 관장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적인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형석 관장이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에서도 사퇴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내와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천안 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김 관장이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장은 기념사 발언의 일부만 발췌해 보도됐다고 해명한 뒤 사퇴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충북의 수출이 4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수출액은 29억 4,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0.8% 증가해 청주세관이 조사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35.3%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한 반면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41.1% 감소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수입은 6억 6,600만 달러로 22억 7,600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충주시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화 사기범들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 납품업체로 선정하겠다며 지역업체에 전화를 걸어 쌀과 안경 등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시청에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 일대에 추진 중인 산업 폐기물 소각 건조 시설을 두고 주변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6월 하루 96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짓겠다는 민간 폐기물 중간 처분업 신청서가 들어오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환경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주시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충주시는 애초 통보 기한인 이달 초를 넘겨 다음 달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북 선수단이 1,71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참가 신청 마감 결과 충북은 50개 종목에 선수 1,209명과 임원 502명 등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50명 정도 선수단 규모가 늘었습니다. 다만 선수층이 얇은 육상 트랙과 근대 5종, 수영 다이빙, 요트 등에는 출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북체육회는 2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개막에 대비해 막바지 경기력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에 청주페이로 지급된 소비 쿠폰의 최대 소비처는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